오늘도 쌀 잘 먹었어요. 최한이 시작해 주십시오. 너희들은 자포니카종의 쌀과 인디카종의 쌀 중에 뭐가 더 먹고 싶어? 대금이. 나는 언니랑 나는 입술이 좋은 거지. 입술하는 게 자포니카를 먹고 싶거든. 은호. 나는 자포니카종을 먹고 싶어. 왜냐면 나는 인디카종은 고슬고슬하긴 한데 난 쫀득쫀득한 밥을 더 좋아해. 나도 시연이. 응? 시연이. 아, 맞다. 시연이. 최현이가 그거는 대답을 못할 것 같아. 나중에 물어보고, 나도 자포니카종이야.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보통 자포니카종을 먹어서 그게 익숙해서. 여기 88쪽인가 보면은 말해봐. 선생님 찾아볼게. 우리나라 쌀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종들을 만들었는데 그 종들 중에 남선 13호, 지능벼, 일품벼, 통일벼, 동진벼, 화성벼 이런 종류 중에 자, 너는 잠깐만. 책으로는 60쪽, 61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쌀 품종에 관해서. 최한이 계속해. 그 중에 너는 뭘 너는 어떤 벼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책 60쪽, 61쪽에 은호 대금이 거기 보면, 남선 13호부터 시작을 해서 진흥, 통일벼, 화성벼, 동진벼, 일품벼, 뭐 이런 식으로 고함이 2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쌀 품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쌀 품종을 묻는 질문입니다. 대금이? 나는 구함이 2호 제일 좋거든. 구함이 2호. 왜? 왜냐면 다이어트 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숨어 있잖아. 은호는? 난 일품벼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싼 것보다 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도 일품벼야. 아까 은호가 말했듯이 질도 좋고 일품벼가 수확량도 좋다고 해서 일품벼가 좋은 것 같아. 다 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최한이가 이 책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 두 가지 먼저 살펴보고 나서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쌀의 종류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 하나가 이제 자포니카 품종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쌀 아니고 혹시 이렇게 길쭉길쭉한 쌀 본 적 있어?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거 동남아 인디카 저거 태국쌀, 인도네시아, 동남아쌀. 태국이나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러한 미얀마나 베트남 인도까지. 이런 데 가면 여기 자포니카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쭉길쭉한 그런 쌀들이 있어. 인디카종 아니야, 인디카종. 미안해. 인디카. 요게 인디카종 그런 쌀이야. 반면에 요게 우리가 보통 집에서 먹는 쌀이 바로 요런 쌀이지. 요런 자포니카. 쌀이 이제 자포니카 종류의 어떤 그런 쌀이야. 그래서 자포니카 쌀하고 인디카 쌀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야. 달라서 이 책에 보면 그 자포니카와 인디카 쌀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표로 이 책에는 안 되는데 표로 선생님이 분리해놨어. 자포니카하고 인디카를 보면
나달의 모양이 자포니카는 어떻고? 둥글고 둥글고 인디카는 길쭉하다. 길쭉해. 식감. 식감이 자포니카는 딸기가 활기가 있어. 그래서 달라붙어. 끈적끈적해. 반면에 인디카는 보슬보슬. 고슬고슬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볶음밥 생각해. 볶음밥. 볶음밥 생각하면 기름기 때문에 이게 달라붙지 않잖아. 그 나달이 따로 떨어지잖아. 고슬고슬해. 담는 곳은 자포니카는 우리 밥그릇에 밥그릇. 근데 인디카 종 식사하는 거 보면 뭐에다 해? 접시. 접시에다 먹어. 지역은 자포니카는 주로 어느 지역 사람들이 공부가 북부가 즉 동북아시아. 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북부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자포니카를 먹어. 그다음에 인디카는 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같은 나라. 비중은 자포니카는 전 세계에서 몇 프로? 10%. 10%. 인디카는 90%. 대부분은 인디카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자포니카가 잘 자라는 기후는 뭐 사계절이 뚜렷한 곳.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어때? 인디카는 무더운 날씨. 더운 날씨,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더운 지방에서 인디카 품종이 잘 자라. 수확 횟수는 자포니카는 1년에 1회. 한 번. 쌀 농사는 한 번밖에 못 져. 그 1년에 2번 짓는다 하더라도 쌀 농사 한 번, 뭐 보리 농사 한 번 이런 식으로 짓지 쌀 농사는 한 번만 져. 물론 뭐 특별히 열심히 하면 뭐 1년에 2번 짓는 경우도 있어. 조생종이라고 2번 짓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 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 한 번밖에 안 지어. 반면 인디카는 1년에 2, 3회. 이모작, 삼모작. 선생님 이번에 여름방학 때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어. 심지어 베트남 남부에서는 이 인디카 품종 가지고 1년 동안 7번 농해, 7번. 1년 동안 7번,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수확을 한다는 거야. 그걸 듣고 쌤이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인디카 품종이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제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게 되면 호텔에서 그 나오는 그런 밥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인디카 품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밥 먹는 거 알아? 네.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인디카 품종이라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밥 먹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손에 막 다 달라붙어. 덕지덕지 달라붙어. 그래서 막 그거 떼내기 바빠. 그런데 요 인디카는 뭐야? 손에 잘 달라붙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뭐 다른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주 크게 분리한 거야.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로 아주 크게 분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의 품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중요해. 일단은 뭐가 많아야 돼? 쌀이 품종할 때 수확량. 수확량이 많아, 양이 많아야 돼. 그래야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뭐가 중요해? 질이요. 밥맛. 밥맛이 중요해. 맛있어야 되잖아. 맛없으면 사람들이 잘 안 먹을 거 아니야. 밥맛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중요해? 질. 영양성분. 아? 응? 영양성분. 그 다음에 요즘에 중요한 게 기능성. 기능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유기농이냐, 아니면 뭐 다이어트용이냐, 뭐 이런 식으로 기능성, 뭐 아니면 뭐 색깔, 그 칼라색, 그 칼라쌀 있는 거 혹시 알아? 그런 거 있어요? 색깔 중에 칼라쌀이 있어. 그런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클로렐라. 아, 클로렐라 되는데 클로렐라. 처음에 일제시대 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남선 13호라는 그런 쌀이 있었다는 거야. 품종이.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가 남선 13호라는 게 국내 최초로 보급되었던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벼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것보다 수확량이 더 많은 벼가 지능이라는 벼가 있었어. 근데 이때는 오로지 목표가 뭐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 통일벼.
선생님이 아는 건 이 통일벼야. 이 통일벼 품종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통일벼를 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어. 그래서 통일벼는 인디카하고 자포니카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교배시켜서 만든 거여서 아주 이제 많이 수확됐고 이 통일벼 쌀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쌀이 자급자족. 우리나라에서 난 쌀로 우리가 먹게 되는 그 전까지는 늘 쌀이 부족해갖고 수입해왔어. 이게 베트남에 이런 데서 우리가 쌀을 태국 이런 데 쌀을 수입해왔었는데 통일벼 이후에 우리가 이제 쌀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일벼는 수확량은 많은데 밥맛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찰기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동진벼, 화성벼. N화성벼가 등장을 해서 요 벼가 이제 뭐야? 아까 말했던 자포니카 종이어갖고 찰기도 있고 품질도 우수한 그러면서 이제 동진벼, 화성벼가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일품벼. 일품벼로 됐고 그래서 이제 수확량도 많고 밥맛도 좋고 이런 식으로 된 그 부분들이 이제 일품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아미 2호 2호. 라는 것들이 나와서 이제 이거는 살찌지 않는 쌀을 먹는데 좀 살이 별로 잘 안 찌는 고아미 2호에서 식이섬유가 높은 그런 다이어트용 쌀로서 또 고아미 2호가 유명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품종 다양한 그런 품종이 있는데 선생님이 조사를 좀 해보니 요즘은 또 다르다는 거야. 요즘은 쌀 품종 할 때 단백질 양이 적을수록 부드럽고 높으며 단단하고 아밀로스가 적을수록 찰지고 그래서 단백질은 적어 부드럽고 아밀로스가 적어 찰진 쌀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쌀인데 어쨌든 1위는 고시카리라는 쌀 품종이 현재 우리나라 1위래. 고시카리. 이거는 일본에서 개발된 그런 품종이어서 윤기가 흐르고 맛있는 향이 있어가지고 고시카리라는 쌀을 제일 많이 선호하고 두 번째가 이제 히토메보레 그래서 이름도 어렵네. 히토메보레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이제 일본 그 품종인 것들이 현재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삼광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품종이 삼광이고 사 번째가 이제 오대라는 거 철원 쌀이 또 유명한데 거기는 주로 이제 이 오대라는 쌀을 품종을 심고 그다음 5위는 아키바레라고 해서 쌤이 아키바레라는 쌀을 많이 들어봤어. 아키바레.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서 재배하고 경기도에서 많이 재배된다 그러고 아까도 여기 나왔었지. 동진 앞에 이제 신자부터 신동진 해갖고 주로 이제 전라도 네, 쪽에서 많이 재배된 신동진. 신동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영호진이라고 돼 있어서 경상도에서 주로 이제 영호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상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임금님께 바치는 걸 진상이라고 그러고, 저 진상이라고 아주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고 저 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또 여기 진상이라고 해서 임금님 쌀 해가지고, 여주시, 경기도 여주가 또 그 쌀로 유명하거든. 그게 이제 진상이라는 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품종이 인기 있는 쌀 품종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 여러분 이거 막 알면 웬만한 그 어른들, 농사 짓는 어른들 빼고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먹는 쌀도 이렇게 다양한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 쌀 맛이라던가 또는 이런 기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칼라쌀 순대는 얘기했었는데 건강에도 좋고 색깔도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칼라쌀 처음부터 색을 가지고 나와 있는 쌀 품종, 영양을 강한 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그러한 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 쌀이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인기카미도 많이 보이는. 어? 인기를 많은 거 같아 하늘. 이런 식으로 컬러 쌀.
쌀 자체가 색깔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쌀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러 쌀, 요런 네. 색깔, 컬러 쌀. 저런 거 우리 집에 지금도 있어요. 아, 정말? 선생님, 네.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집에 아예 있어? 와, 네. 먹어봤어? 먹었는데, 아, 먹은 지는 꽤 됐는데, 아. 집에 냅두고 있어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기능성 그런 쌀로 또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최한이가 한 거 두 가지 살펴봤고, 은호하고 그 다음에 대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도시 생활자들이 미군들이 먹고 남은 밥을 모아서 죽을 끓여 먹는데 그 죽의 이름은 무엇일까? 채원이. 꿀꿀, 꿀, 꿀꿀, 꿀꿀이탕? 죽의 아, 이름이야. 죽의 이름이라는데 꿀꿀이 탕이야? 아, 꿀꿀이죽. 어. 맞아. 만약 너희가 농사를 하게 된다면 이양법이나 집합법 중에 어떤 수학법으로 복식을 거둘 거야? 음, 몇 쪽이에요? 자, 이항법, 직파법 이야기는, 11조. 그 최한이 거에는 그게 아마 이북이라서 다를 것 같고, 그 이항법, 뭐 이런 직파법, 이걸 아마 검색해서 찾는 게 그 이북에서는 편할 거야. 모르겠으면 그냥 아는 사람만 얘기하고, 쌤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대금이는 음, 어, 그게 제목이 뭐였지? 이항법과 직파법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거냐고. 그게 멋지게 있어요. 자, 네, 모르겠으면 나중에 그냥 은호만 얘기하고 쌤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나는 집합법적 영역을 잘 얻을 수 없는 것보다 이양법처럼 쉽고 수학량이 많은 이양법을 사용할 것 같아. 끝났어요. 자, 지금 이제 은호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야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다음에 대금이한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은호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책으로 보면 35쪽에 나오는데 사실은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몹시 나라가 가난했어. 일본이 뭐 많은 걸 뺏어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몹시 가난했어. 그러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50년 6.25 전쟁이 나. 6.25 전쟁이 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 일단은 폭격기들이 와갖고 막 다 폭격을 해버린 거야. 탱크가 와가지고 막 다 밀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논밭이 엉망진창이 돼. 또 농사 지을 사람들이 다 뭐해? 전쟁터 나가지고 싸우느라고 농사를 안 지어. 또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다 피난을 가. 땅을 다 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밭이 버려지다 보니까 아까 탱크가 와서 밀어버렸지. 일할 사람도 없지. 폭탄은 떨어졌지. 그 논밭이 다 완전히 다 뭐야? 황폐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 1950년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거야.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먹을 것이 너무 없던 어떤 그런 당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요즘에 뭐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시다 해갖고 아프리카 어린이들 이렇게 뭐 빨가벗고 이렇게 배 뿔뚝 나와갖고 이 울고 있는 그런 사진 보면서 뭐 3만 원을 보내면 한 가족이 뭐 하루를 한 달을 먹고 삽니다 뭐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당시에 1950년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그 어린 시절 그런 사진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 그래서 불쌍한 어디 한국 어린이들을 뭐 합시다? 도웁시다. 그래갖고 실제로 세계 다른 나라에서 불쌍한 한국 어린이 돕겠다고
자기들이 입던 옷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막 보내주고 그랬어.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 그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이런 데 가면은 그 애들이 무슨 뭐 태권도 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옷을 막 입고 다녀. 그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안 입는 옷 갖다가 재활용통에 보내면 그거를 이제 갖다가 수출하거나 기부해가지고 그 나라 어린이들이 그걸 입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우리나라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막 영어 써 있고 막 다른 나라 말 써 있는 옷을 막 입고 다닌 거야.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해준 거야? 보내준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진이 보이나 보는데 이런 사진, 이런 사진이 막 돌아다닌 거야. 외국에. 외국에 그 한국의 어린이들 뭐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 뭐야 이게 뭐 하는 사진이냐면 지금 배급 받으려고 이렇게 통 하나씩 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른바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원래 꿀꿀이죽은 꿀꿀이가 누구야? 돼지. 돼지야, 돼지. 돼지를 먹이려고 끓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왜 급식실에 잔반. 근데 급식실 네. 가서 남은 거 있잖아. 그럼 음식물 그거 따로 이렇게 저기 하잖아. 다 모으잖아. 네. 그래서 옛날에 미군들이 급식 먹고 나서 남은 잔반을 버려. 그럼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걸 다시 뭐 해가지고 끓여서 먹는 거야. 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꿀꿀이죽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저기 꿀꿀이죽 끓이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콩나물이나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김치 같은 것도 넣고 이것저것 다 섞어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꿀꿀이죽을 끓였다라고 지금 무슨 이렇게 음식처럼 얘기하지만 지금의 개념은 남은 음식 몽땅 털어 넣어서 끓여 먹는 그런 거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꿀꿀이죽이라고 그래. 근데 과거에는 지금은 그 다 뭐 한 걸로 깨끗한 음식 갖고 하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 그걸 버릴 거를 그거를 그냥 뭐 한 거야? 끓여갖고 그냥 이렇게 먹은 거야. 충격사지. 꿀꿀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부대찌개 좋아하는 사람 있어? 부대찌개? 네. 어. 왜 이름이 부대찌개인지 알아? 알 것 같아요. 대금이 왜? 왜냐면요, 어. 부대가 군부대예요. 미군 부대일 것 같은데, 어. 이 미군들이 약간 햄 맛을 먹잖아요. 어. 약간 햄 남긴 걸로 찌른 죽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대금이가 잘 얘기했어. 부대찌개가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미군들이 햄 같은 거 먹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은 거 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버린 거를 갖다가 뭐 한 거야? 끓여서 먹은 게 그게 부대찌개. 부대에서 나온 뭐 가지고 음식 잔반 가지고 끓여서 먹었다 해서 부대찌개야. 근데 미군들이 거기에 이제 햄이나 뭐 이런 거를 버린 걸 갖다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게 부대찌개가 돼서 물론 요즘엔 버린 거 갖고 끓이지 않고 좋은 햄 갖다가 깨끗한 햄 갖다가 이제 뭐해? 우리가 부대찌개를 끓여 먹는데 그 부대찌개가 나온 이유는 바로 그러한 슬픈 그러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양법이라고 그러는데 쉬운 말로는 오내기법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직파법이야. 직파법은 직접 씨 뿌리기 법이야. 그래서 원래는 직파법으로 농사를 지었어. 직파법 원래는. 그러다가 지금은 직파법으로 하는 경우보다 뭐가 더 많아? 이양법. 거의 다시 더 많아.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직파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 차이가 도대체 뭐냐? 자, 이렇게 논이 있어. 논이 있으면 농부가 벽실을 그냥 이렇게 뿌려. 벽실을 그냥 이렇게 허허 뿌려. 그냥 휙휙 날려. 이게 무슨 법이다? 이게 직파법이야. 직접 논에다 뭘 뿌린다고? 벽실을 직접 뿌리는 방법. 이게 직파법이야. 자, 그럼 벽시가 뿌려졌어.
그럼 씨가 땅에 떨어졌지. 그럼 이 얘가 이제 뭐야? 싹을 틔우겠지. 그 자라겠지.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이게 직파법이야. 그 직파법으로 하려면 예를 들면 한 3, 4월, 3월 달 정도에 자기가 이게 벽씨를 뿌려야 돼. 그래가지고 추수를 보통 한 11월 달 정도를 해. 10월이나 11월 달 정도를 해. 요게 이제 직파법이야. 반면에 직파법 말고 뭐가 있다고? 이양법. 이양법. 모내기 하는 건데 이거는 이 똑같은 이렇게 논이 있는데 이 논의 일부 요만큼에서 일부로 그 모를 길러 모 알아? 모를 길러 모판에서 모를 길러 이만큼 클 때까지 길러 그 나서 이 모를 나중에 뭐해? 5월달 정도에 옮겨 심어 여기다 모를 옮겨 심어 그걸 보고 이제 뭐 한다고 그런다 우리가? 모내기 한다고 모내기 아까 직파법은 처음부터 뭘 뿌렸던 거고 뭐 했던 거고 벽씨를 뿌렸던 거야. 그래서 이 벽씨가 땅에 떨어져서 모로 자랄 때까지 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이양법에서는 모판에서 그거를 따로 하고 모가 자라면 그걸 옮겨 심는 방법이 모내기 하는 방법을 이양법이라고 그래. 5월 달부터 그래서 한 아까 말한 대로 10월, 11월 달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무슨 법이다? 이양법. 이양법이야. 자, 그럼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집합법은 이겁니다. 이 아저씨 보여? 이 아저씨가 요 소쿠리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씨가 있는 거야, 씨. 요렇게 씨가 있는 거야. 요런 씨를 직접 뭐에다가 같이다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뿌리는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집합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 거야? 싹이 뭐 나겠지 쉽게 말하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싹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야. 요게 이제 집합법이야. 반면에 요거는 이게 모판이라는 건데 벽시를 이 판에다가 이게 심어 촘촘히 심어 그리고 이게 모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 뭐해? 이 모판에서 키워 따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모내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뭐해? 갖다 심어 이런 식으로 갖다 심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일일이 심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심지 않고 뭘로? 기계로. 기계, 이항기라는 기계가 있어. 요런 기계가. 요런 기계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뭐가 다 심어져. 요런 기계로. 요런 기계로. 이항기라는 기계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다 심어져. 어쨌든 요러한 방법이 지금 뭐다? 모내기법이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 집합법과 모내기법에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느 방법으로 하겠나 들어봐야 돼. 자, 직파법으로 모내기법 법으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모내기는 5월 달 정도에서 10월 달에 추수를 해. 그러면 11월부터 몇 월까지? 12월까지 4월까지 4월까지 그 논이 비어 있겠지. 이해가? 5월 달에 심고 10월 달에 거기 들면 11월에서 4월 달까지 그게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비어 있는 동안에 거기다가 보리 농사를 한 번 더 지을 수 있어. 논에서. 그러니까 논에서 쌀 농사 한 번, 플러스 무농사 한 번, 우리 동사 두 번을 지을 수 있나요? 두 번, 2회, 2물건. 반면에 직파법은 한 3월에 뿌려서 10월에 걷어.
그럼 비어 있는 게 11월에서 얼마? 2월인데 요 사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만 한 번 짓고 만들어? 쌀농사만 한 번 지어. 그러면 여러분들 농부 입장에서 어? 쌀농사 한 번만 짓는 게 낫겠어? 쌀농사 한 번 짓고 볼농사까지 두 번 짓는 게 낫겠어? 두 번. 거예요. 어? 두 번 짓는 게 더 수확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이해가? 네. 대금이하고 채한이가 가게를 하는데 대금이는 그냥 그 저기만 해. 그 뭐지? 밥집만 해. 그래서 뭐 한 뭐야? 문을 열어서 그 밥집만 이렇게 쭉 한단 말이야, 한 번. 근데 채한이는 낮에는 카페를 해. 낮에는 카페를 해서 손님들 받아. 그리고 밤에는 뭐 이렇게 맥주집을 해. 어? 그래서 또 사람들을 받아. 그럼 그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그 공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누가 그냥 밥집만 하는 것보다는 그 가게를 뭐해? 두 번 더 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론 그것들이 또 더 힘든 점은 또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모작을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벽씨는 뿌리면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지. 이해가? 네. 근데 모내기는 모를 이렇게 키운 다음에 옮겨 심는 거니까 싹이 안 날 가능성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100%뭐 한다는 거야? 싹이 나서 자란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벽씨는 싹이 날지 안 날지 모른다. 날지 안 날지 뭐 한다는 거야?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이해가? 네. 네. 또 이 모내기법은 선생님, 가지런히 정렬해서 심을 수 있다는 거야. 즉 열과 줄을 딱 맞춰가지고 가장 알맞은 간격으로 딱딱딱 심을 수 있다는 거야. 반면에 직파법은 벽시 이렇게 뿌리는 거라서 이게 벽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 꽂히는 거라서 이게 어느 게 또 싸게 나고 어느 게 싸게 안 날지 몰라갖고 가장 알맞은 양을 심기가 어렵다는 거야. 또 모내기법은 가지런히 정리를 심었기 때문에 이 벼하고 잡초를 구별하기가 쉽다는 거야. 즉 줄을 딱 맞춰 세웠는데 줄 밖에 있는 거는 뭐야? 벼가 아닌 게 되겠지. 근데 이 직파법은 그냥 뿌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뿌리다 보니까 이게 변지 뭔지 이게 구별되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거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걸만 말하면 어느 게 더 좋아? 모내기 모내기법이요. 모내기법이 더 좋아. 그런데 여러분이 조선시대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누구야? 세종대왕이에요. 어? 조선시대 최고의 왕.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이 모내기법 하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리고 뭐로 하라고? 집합법. 집합법 하라고. 모내기법 하면 혼낸다고 그랬어. 아니, 그 훌륭한 세종대왕이 왜 이 뭐야, 이모작도 할 수 있고, 100% 싹도 나고, 가지런히 정리에 심을 수 있고, 벼잡초 구별하기도 쉽고, 이런 좋은 모내기법을 하지 말고 왜 집합법으로 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옛날에는 기계가 없어서 모내기법으로 하면은 음. 모래 다 일일이 심어야 돼서 더 힘든 작업이라서. 그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어쨌든 더 많은 쌀을 수확할 수 있으니까 그 힘든 건 참고할 것 같은데. 뭐 물론 지금 최한이 말도 맞아. 집합법은 그냥 이렇게 씨만 뿌리면 돼. 근데 이거는 모를 키운 다음에 그걸 옮겨 심어야 되니까 사실 더 힘들어. 근데 더 힘들다 하더라도 수확량이 많으면 기꺼이 아까 낮 장사도 하고 밤 장사도 하려면 장사를 길게 되니까 더 힘들어. 근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이유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모내기법 하는 거에 놓은 상태를 봐. 놓은 상태. 이 놓은 상태에 공통점이 있어. 봤어? 네. 모내기 하는 곳에 이 놓은 상태가 지금 이래. 자, 반면 자, 직파법 하는 곳에 놓는 상태는 이래. 뭐가 차이가 있을까?
우리만이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집합 바로 뽑아야 그 돼. 차이야. 자, 아까 모내기를 하려면 모를 거기다 옮겨 심어야 되잖아. 모를 옮겨 심어야 되는데 옮겨 심는데 땅이 어때야 돼? 질퍽질퍽 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게 뭐 뿌리를 이렇게 심었을 때 이게 쑥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근데 만약에 땅이 물기가 없으면 땅이 말라 있으면 이걸 뭐 할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심을 심을 수가 수가 없잖아. 이해가? 네. 네. 근데 벽씨는 그냥 이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씨가 그냥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가 알아서 싹을 이렇게 돋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직박할 때는 땅에 물이 차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세종대왕이 바로 모내기법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 천수답이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자, 천수답이 이 천이 뭐냐면 하늘천자야, 하늘천. 수는 물수야. 답은 논답이야. 하늘천, 물수, 논답.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은 하늘 물밭? 하늘 물밭? 어, 하늘에서 물. 그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는 게. 비밭? 비가 와야지 그 답, 그 논에 물이 차는 거야.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논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봐. 여러분이 지금 모내기 할 때가 됐어. 다행히 비가 내렸어. 그럼 논에 물을 가둬가지고 질퍽질퍽 한 다음에 모내기를 하면 되지. 네. 그런데 모내기 할 때가 됐는데 비가 안 와. 그럼 그 논이 어? 뭐야? 딱딱하겠지. 네. 그 모내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해. 모내기를 못하면 농사를 아예 뭐 하는 거야? 못해요. 망하는 거지. 아예 망하는 거지. 반면에 벽씨를 미리 뿌려놨으면 최소한 뭐라는 거야? 농사 비가 오든 안 오든 농사가 망할 리가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파법은 비록 그 수확량은 적다 하더라도 망할 염려가 없는 거야. 근데 이항법은 비가 오면 모내기를 해갖고 대박이다. 비가 안 오면 아예 뭐해? 농사를 아예 망쳐. 그러니 세종대왕이 왜 이항법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 네. 왜, 최현이? 잘못하면 다 망하니까. 그렇지. 잘못하면 쫄딱 망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어?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 보고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들 계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예금을 해라. 왜 은행에 예금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1억을 예금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얼마? 한 500만 원 정도 이자를 줘. 한 400만 원. 1억을 예금하면 한 400만 원 정도 이자를 줘.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1억을 예금을 했어. 근데 어떤 좋은 주식, 뭐 에코프론가 그 주식은 4배가 오른 거야. 1억을 투자하면 1억이 4억이 돼. 그럼 여러분들은 1억 투자해갖고 1억 400만 원 벌고 싶어. 1억 투자해서 4억 벌고 싶어. 4억이요. 4억 4억이 벌고 싶지. 낫죠. 그럼 주식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왜 부모님들이 너네 너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냥 1억 400만 원만 받더라도 은행에다 예금하라고 그래? 주식 투자는 잘못하면 망할 그- 수 있으니까. 못하면 망하니까요. 그렇지. 잘못하면 그러면 잘못하면 1억을 사망이 예금하면 무조건 1억 400만 원을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받아. 무조건. 1년 후에. 근데 주식 투자는 1억을 예금했는데 아까 그런 뭐 에코프론가 그런 것처럼 막 올라가는 주식을 투자를 하면 4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주식은 1억을 투자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남는 거 보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8천만 원이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만큼 뭐 하다는 거야? 위험한 거야, 위험.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아예 뭐해?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해야죠. 어. 자, 그러면 수생님이 왜 갑자기 주식 투자 얘기, 은행 이자하고 주식 투자 얘기를 하는 걸까? 은호, 왜 쌤이 갑자기 은행에 예금하는 거하고 주식 투자 얘기를 했을까?
이응- 응? 이응법하고 집합법. 그렇지. 집합법이 뭐나 똑같은 거야? 벽지 땅에 뿌리는 게 이게 선생님 비유한 것 중에 뭐랑 똑같은 네, 거야? 은행에 은행. 예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비록 수확량은 좀 적다 하더라도 안전해, 안전. 반면에 뭐는 이양법은 뭐나 마찬가지야? 주식 투자나 주식. 마찬가지야. 잘 돼. 비가 와서 제때 비가 와서 잘 되면 대박 나지만 안 그러면 쫄딱 망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자, 네. 그런데 요즘에는 왜 집합법은 거의 안 하고 왜 이양법을 할까 대부분이? 왜냐면 비가 안 와도 요즘에는 뭐 물탱크 같은 걸로 물 날라서 어 채우면 되니까.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오로지 기다렸어. 근데 요즘은 저수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수로 물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비 안 오면 그 양수기 갖고 물을 그냥 모으면 돼, 논에다가. 빨아 올려서 대면 돼. 그러니까는 물이 없어가지고 모내기를 못할 일이 별로 없는 거지. 네. 이해가? 네. 그러니까 요즘은 다 모내기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모내기법을 안 하고 다시 직박법으로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 이유는 뭘까? 가뭄? 어? 가뭄? 아무? 그것보다는 아까 최한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내기법은 힘들어. 또 기계가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또 기계를 사야 되잖아. 그 비싼 기계를, 이항기를. 아니면 그걸 빌려야 되잖아. 돈 주고. 근데 요즘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내기하기가 너무 뭐한 거야? 힘들고 그 기계를 살 돈도 없고 기계를 운전하기도 배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에라 그냥 난 뭐만 하겠다? 집밥법으로 그냥 농사 지어서 나는 그냥 조금만 나는 뭐 벌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밥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물론 많지는 않아. 그래서 어쨌든 집밥법과 뭐가 있다? 이양법. 이 두 가지 그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이양법으로 대부분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연이 이양법과 집밥법에 대해서 잘 알았어? 네. 자,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다 했어요. 그래서 할 게 없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연이는 안 해요. 어? 시연이는 안 했어요. 시연이는 미래에서 왔어, 미래에서. 얘네는 지금 며칠을 우리가 지금 며칠을 살고 있는 거야? 10월, 아니 우리는 9월 지금 26일을 살고 있는데 6일. 저기 시연이는 10월 달을 지금 살고 있다가 10월 달에 지금 건너와 가지고 대금아 10월 달에 읽을 책을 미리 읽었대. 잘못 읽은 거예요. 미래인간이야, 미래인간. 너는 아, 지금 과거 인간인 거고. 자, 책 잘못 읽었구나.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냐면 40쪽에 벼의 일생이 나옵니다. 벼의 일생. 벼의 일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농사 짓는 분이 계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누가 내 농사 짓 할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 혹시 봤어? 본 적 있어? 네, 같이 갔어요. 그럴 거야. 모내기도 해봤어 혹시? 모내기 하는 거 봤어? 모내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벼의 일생에서 벼를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래? 40조. 은호. 아직 잠깐. 자, 뭘 제일 먼저 한다고? 2, 3월에 소금물이나 잿물에 벽실을 담가둬서 좋은 종자하고 허약한 종자를 골라내요.
벽시 고르기라고 돼서 지금 이게 이제 벽시를 고르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소금물이나 아니면 아까 잿물, 재를 이렇게 재에다 이제 물을 붓은 거지. 잿물에다가 이렇게 지금 벽시를 이렇게 담가. 그럼 이렇게 위에 둥둥 뜨는 벽시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 나쁜 나쁜 거야, 나쁜 거. 허약한 벽시야. 이게 둥둥 떠 있는 건 이거는 이게 채로 걸러갖고 버려. 그리고 요 안 보이는 지금 여기 안에 가라앉은 게 있거든. 가라앉은 벽시가 튼튼한 벽시야. 그래서 그 벽시를 가지고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벽시를 이렇게 고르는 과정이야. 벽시를 고르는 과정이어서 벽시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벽시와 벽시를 따로 이제 고르는 그런 과정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거야. 두 번째 할 일이 뭐라고? 농가리. 자, 논가리를 하는데 요즘은 트랙터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트랙터 이런 거 하는데 옛날엔 이렇게 뭘로 했었다? 소로. 소로 이렇게 이 뒤에 이걸 보고 쟁기라고 그래, 쟁기. 쟁기로 해서 이렇게 땅을 갈아 엎는 거야. 땅을 갈아 엎는 그러한 논가리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런 기계로 이렇게 논가리를 하는데 그럼 이 논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땅을 이렇게 엎어줘야 그래야 이렇게 딱딱했던 흙이 부서져. 그러면서 땅이 숨을 쉬어. 숨구멍이 생기고 또 이제 거기 여러분들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면 이게 벼를 위해서 다 베잖아. 베면 이게 나머지 이게 끝부분 남거든. 이거를 그루터기라고 그래. 벼 그루터기. 이 벼 그루터기 있는 거를 아까처럼 뭐 하면 트랙터로 갈아주면 이게 다 엎어지는 거야. 그 벼 그루터기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썩어가지고 거름이 되는 거야. 양분이 되는 거야. 그런 이유로 이렇게 땅을 한번 뭐 해준다? 갈아준다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야? 논가리라고 해, 논가리. 논가리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한대? 논가리 다음에, 갈기. 어? 물 대고 갈기. 물 대고 갈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물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가는 거야. 이 물 대고 갈기 하는 이유가 아까 쌤이 왜 물 대고 갈기 할까? 아까 쌤 설명해 줬었는데. 질퍽질퍽해서 그렇죠. 질퍽질퍽 해야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모가 이렇게 들어가서 모심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모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대? 모짜리 만들기. 모짜리 만들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은 논 중에서 논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모짜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모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모판에다가 이렇게 벽시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모를 이렇게 모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모짜리 만든다라고 해서 전체 논의 일부분에다가 모짜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짜리 만들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한대? 모내기. 모내기에서 아까 보여줬지 이렇게 사람들이 일일이 심는 그런 모내기 하는데 아까 이제 모짜리에서 이렇게 모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거야. 요걸 이제 모아서 떼내 가지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심는 거 아니면 뭘 이용해서 기계 이항기 요 이항기를 이용해서 이항기 뒤에 이 모판을 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를 다 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항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를 심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모내기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름주기. 아 논에다가 이제 이렇게 논에 이제 모를 다 심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름 주는 건데 거름 주는 건 쉽게 말하면 영양제 주는 거야, 영양제. 그 모들이 영양제를 많이 줘야 이제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름 주기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는 거, 약을 쳐주는 거,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거름주기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빼기. 물빼기인데 아까 논에 이렇게 모를 심으려면 이렇게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물이 계속 차 있으면 이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돼.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이렇게 논 옆에 이렇게 뚝을 터. 그 물을 빼주는 거야. 물을 싹 빼줘서 이게 여기에 이제 논에 물이 없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흙이 단단해지면서 그 뿌리를 꽉 잡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논에 뭐 하는 거야? 물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논 물 빼기. 논 그 옆에로 이렇게 물을 빼주는 그런 그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 뭐야 벼들이 꽉 뭐 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을 빼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대? 물 빼기 다음에 뭐 한다고? 6월 달에 논피 뽑기. 아닌데 왜 책 보고 얘기 안 하고 선생님 저기 하고 선생님은 너네 이거 성장기. 성장기 해가지고 이때 논에다가 농약 같은 거 뿌려서 병충해를 없애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 뽑기라고 해서 피라는 게 비슷해. 그 벼하고 피하고 비슷했는데 그 피가 너무 많이 있으면 논의 양분을 피가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뽑아버리고 그 뭐야 논의 벼가 양분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뽑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농촌에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그 농부 아저씨가 선생님 보고 이제 그 피를 뽑아라 그랬어. 그 피가 우리 이 피가 아니야. 피가 저기랑 똑같아. 그 뭐야 그 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여기 봐봐. 요게 피야. 요게 피라는 작물이야. 요런 게 피라는 작물이야. 그래서 이제 요게 피야. 여기 밑에 있는 건 벼고 요건 피야. 차이가 느껴져? 아니요? 많이 있는 건 벼고 아니요. 여기 하나 앞에 있는 거 제일 앞에 있는 거 있지. 이게 피야. 여기도 보면 여기는 색깔이 확실히 다르네. 여기 뒤에 노란색은 벼고 요게 피야.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요게 피가 분명히 뭔지 알아가지고 금세 뽑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느 게 벼인지 어느 게 피인지 막 잘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농부 아저씨가 이게 피니까 이걸 뽑아라 그랬어. 선생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막 농부 아저씨 도와주려고 열심히 막 피를 뽑았어. 농부 아저씨가 좀 이따 와갖고 막 화를 내는 거야. 피 뽑으랬더니 피는 안 뽑고 뭘 뽑은 거야? 뭘 뽑았어요? 막 엄청나게 뽑아놓은 거야. 그 아저씨 도와주기는커녕 아저씨한테 아주 그냥 농사 망쳤다고 아주 혼났는데 그 피 뽑기. 그 피를 뽑아준 이유는 아까 말했어. 은호네 집에 시연이가 놀러 온 거야. 그하고 놀고 있는데 은호 아버지께서 은호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가지고 온 거야. 은호 주려고. 근데 치킨을 꺼내려면 시연이가 와 치킨이라고 막 달려줘서 막 다 먹어버릴 거 아니야. 먹버 시연이가. 그럼 그 네? 아빠에서는 빨리 시연이를 뭐 해야 돼? 집에 보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은호한테만 이제 뭐 하는 거야? 치킨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시연이 너 저녁 먹으러 집에 안 가니 했더니 저 배 안 고파요. 시연아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 하나도 안 보고 싶어 해요. 막 이러면서 안 가고 막 뻗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 마찬가지로 이렇게 농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양분 이런 거를 벼가 쑥쑥 자라라고 주고 싶은데 그 피가 옆에서 있다가 영양분 쏙쏙 뺏어 먹으면 얼마나 열받겠어. 그냥 피를 뭐 해야 돼? 뽑아야 되는 거지. 은호 아빠는 빨리 시연이 너 집에 가. 그래야 빨리 이제 뭐야 은호한테 은호 치킨 먹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성장. 그래서 지금 한참 벼가 이제 성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할 때라고? 수학기. 수학기에서 벼 베기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낫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수확을 했어. 이렇게 낫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뱄어. 근데 요즘은 뭘로? 요걸로 이렇게 기계로 추수를 해. 그 심지어는 이렇게 추수를 한 다음에 탈곡까지 한 원스톱으로 다 해. 옛날에는
추수한 다음에 요렇게 여기 앞에 있는 독을 이용해서 이렇게 탈곡을 이렇게 해서 나달과 이 벼를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야 됐어. 근데 요즘에는 요 기계 안에서 이게 벼를 벤 다음에 얘가 탈곡까지 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포장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끝나. 요 기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제 이게 다 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계야, 기계. 요 기계에서 여기로 이제 그 나달이 다 떨어져 있어. 요 포대. 요런 식으로 요즘은 이렇게 원스톱으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야? 어떻게 해서 벼가 우리 과정에 돌아오는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벼가 있으면 이게 이제 벼 나달이야, 나달. 요 나달을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혹시 이렇게 도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깔아놓은 거 봤어? 벼 이삭을? 이런 거 본 적 있어? 근데 저렇게 깔아놓는 거 허락 맞고 한 거죠? 어? 허락 허락 같은 거 안 맞아. 안 맡아. 그냥 시골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이 햇볕을 받아서 요걸 이렇게 말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여기 잘 걸릴 것 되고 같은데. 요걸 이제 방앗간에 가가지고 기계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면 요렇게 이제 뭐야 나달은 벗겨지고 요렇게 쌀이 나오는 거야. 어? 이렇게 쌀이 나오는 거야. 이걸 보고 요거 해주는 거. 아니면 이제 우리가 벼를 갖고 이제 우리가 도정 작업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계에다 놓고 벼를 이제 깎아주는 거야. 그 깎아줘서 여러분들이 뭐 백미다, 현미다 요런 식으로 이제 쌀이 도정되어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기계 속에다 이렇게 놓고 기계에서 이렇게 쌀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쌀이 도정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쌀을 도정할 때 조금만 도정하면 현미라고 들어봤어? 이게 현미. 여기서 오른쪽이 현미. 이걸 다 겉에 있는 이 누런 걸 다 깎은 거 옆에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뭐? 백미. 그래서 현미와 백미에서 현미가 보통은 더 그 겉부분에 영양 성분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현미밥이 조금 더 이렇게 뭐야 까실까실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 백미는 아주 윤기가 잘 흐르고 아주 그냥 이렇게 더 고소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백미를 더 좋아해. 근데 건강만 생각하면 뭐가 더 낫다는 거야? 현미가 더 낫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현미 아예 익숙한 사람은 현미 맛있어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흰쌀밥을 더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 집에서 현미 먹는 사람 있어? 저요. 수현이네 집에 현미 먹어? 네. 수현이는 어때? 그 학교에서 먹는 흰쌀밥이 더 맛있어? 아니면 집에서 먹는 현미밥이 더 맛있어? 그냥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다행이네. 대금이 은호, 채환이는 다 그냥 흰쌀밥 먹어? 아니면 잡곡 흰쌀 먹어요, 흰쌀밥. 잡곡, 흰쌀밥? 잡곡 채환이, 먹을 때도 음, 잡곡 먹을 때도 있고, 쌀밥 먹을 때도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아? 흰쌀밥이요. 흰쌀밥이 더 맛있고, 네. 은호는 저는 흰쌀밥 먹어요. 흰쌀밥 먹고 아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프신 분들이 주로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 현미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가정에 또 어떻게 그 쌀이 오는지.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어.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농촌에 사는 경우도 많았었고. 근데 지금은 농촌에는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도시 속에 살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경우도 좀 드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벼 농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을 직접 체험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커서 또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또 직접 짓는 거, 전문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요즘에 무슨 텃밭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자기가 직접 벼를 길러본다거나 그런 또 체험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식물을 키워보는 활동들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직접 키우는 거 요게 이제 또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나중에 또 관심 있으면 이러한 또 농사를 해보는 것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 책에 보면 쌀 소비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쌀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어요. 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왜? 점점 다른 나라 음식도 먹고 음, 가끔씩 뭐 시리얼이나 음, 피자나 뭐 그런 것들을 먹을 그렇지. 때가 맞아. 많아져서. 그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쌀을 69.8kg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2017년에는 61.8kg, 2021년에는 56.9kg으로 점점 뭐 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반면에 뭐 고기는 2012년에 40.6kg을 먹었는데 49.1, 56.1에서 지금은 쌀이나 고기나 거의 뭐 해졌다는 거야? 되셨어요. 비슷해졌다는 거야. 어? 이것보다 이제 더 보면은 1990년에는 119.6kg를 먹은 거야. 근데 지금은 57. 그러니까 거의 뭘로 떨어진 거야? 절반으로 떨어져, 절반으로.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이 1990년보다도 더 앞으로 돌아가면 뭐 선생님이 어렸을 때 1970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어.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쌀을 뭐 하게 돼? 안 먹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밥을 주면 이렇게 줬어. 밥이. 고봉밥. 어? 밥을 넘치게 주고 거기다가 꽉꽉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릇도 지금 것보다 훨씬 더 뭐 했다는 거야. 컸다는 거야. 컸어요? 근데 요즘에 고깃집에 가고 여러분들이 공깃밥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줘. 이런 식으로. 밥에 다 뚜껑 채워. 닫아서 줘요. 어? 공깃밥에다가 그렇게 해서 뚜껑 닫아서 줘요. 뚜껑 닫아주는데 열어보면은 이 집은 또 많이 주는 편이야. 이 정도면. 사실 이것보다 더 조금 주는 집도 있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자꾸 뭐 하니까 남기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야. 왜? 옛날에는 밥을 먹으면서 반찬으로 고기를 먹었어. 그 고기도 거의 먹을 일이 없었지만 고기를 먹으면 어쨌든 반찬으로 고기를 먹었어. 근데 요즘은 가서 먼저 고기를 뭐해? 먹어. 고기를 막 먹고 나서 뭐야? 나중에 추가해서 공깃밥을 먹을까 말까 결정을 해. 공깃밥을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공깃밥을 나중에 먹다가 조금 먹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또 뭘 좋아하냐면 빵을 좋아해. 빵. 햄버거, 피자. 에? 안 좋아해, 시연이는? 네. 오, 그렇구나. 우리 아내가 아주 좋아하겠네. 어? 우리 아내는 빵, 햄버거, 피자를 너무 안 싫어하는데, 시연이하고 아주 잘 맞네. 대금이, 은호, 시연이는 밥 먹을래? 빵이나 피자나 햄버거 먹을래? 그러면 뭐 먹을 거야? 시연이. 음, 둘 다예요. 둘 다 먹어, 대금이는. 시연이는. 날마다 달라요. 날마다 다르고, 은호는. 컨디션이 좋은 날, 나쁜 날 따라 다 달라요. 은호는 뭐 먹을 거야? 밥이요. 그래. 밥순이들이 많구만. 아유, 다행이네. 자, 근데 어쨌든 요즘 사람들 우리 음식이 자꾸 이렇게 소과되면서 빵이나 고기 같은 거, 밀가루,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자꾸만 많이 줄어들더라라는 게. 그러면서 이 책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소비를 안 하면서 걱정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주장이 두 가지야.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잘 만들고 핸드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하니 그런 걸 많이 만들고 농사는 짓지 말자. 그리고 농사는 뭐 하자? 그냥 쌀이나 이런 밀가루 이런 건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자. 그게 더 현명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 주장에 찬성해 반대? 반대. 반대. 이 저자는 우리 힘으로 우리 먹을 거는 자급자족할 만큼 충분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첫 번째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야, 너네 나라 때 쌀 안 팔아. 너네 때 곡식 안 팔아라고 하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먹을 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생산해야 된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이에요. 두 번째로는 쌀은 단지 먹을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벼가 자라고 그 벼가 자라면서 좋은 공기, 산소를 내뿜고 또
또 그 벼 자라는 과정에서 논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그러면서 환경이 좋아진다. 그러니 농사를 져야 된다는 게 이 책 저자의 주장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 저자의 주장처럼 우리가 밥을 열심히 먹고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지금 우리는 서구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뭐 밥 굳이 먹을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그냥 수입해서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면 됩니다. 채환이 뭐 할 얘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자, 다음 주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수업이 없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도 임시공휴일이어서 수업이 없어서 다음 주에 아까 우리 시연이가 읽은 책 뭐였지? 일하지 않는 일하지 일은 않는 일이 없나요?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밤 9시 15분에 수업할 수 있어서 수요일 날 밤 9시 15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10월 4일 수요일 밤 9시 15분에 오면 돼. 네. 이해가? 근데 네. 만약에 10월 4일 수요일 밤에 못 온다. 그러면 10월 10일 화요일 날 우리가 볼 텐데 그때는 샬롯의 거무줄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샬롯의 거무줄이라는 동화책을 갖고 할 겁니다. 10월 10일은. 저 그거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10월 4일 날 수요일 날 밤 9시 15분에 일하지 않는 일 어디 없나요? 라는 책을 할 거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못 오는 사람은 10월 11일 날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샬롯의 거무줄을 갖고 할 겁니다. 됐니? 네. 은호, 시연이 다 알아들었어? 네. 그리고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숙제. 추석 명절 재밌게 잘 보내기가 숙제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추석 명절에 재미없게 하거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이 숙제 안 해면 혼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숙제가 뭔데? 그럼 뭐라 그래? 재밌게 잘 놀기 숙제예요. 재밌게 잘 안 놀고 오면 선생님이 아주 혼낸다고 그랬어요. 라고 꼭 말씀드려. 알았어? 네. 그래서 재밌게 잘 놀기 숙제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시간 되는 사람들은 또 건강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